될 것 같습니다. 예, 고양병 국회의원 홍정민입니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48년 여순 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돼 사망한 피고인들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내란 및 국기문란 혐의로 사형을 받은 장환봉 씨 등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제1고심에서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한 것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 사건은 군인들 외에 무고한 민간 시민들이 희생됐습니다. 위 방금 말씀드린 재심 사건에서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곧바로 사형당한 사건입니다. 이후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통과되고 진실화해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위원회에서는 군과 경찰이 438명의 순천 지역 민간인을 내란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는 결론을 냈고 장환봉 씨의 유족분들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재심을 개시하였습니다. 본 전원합의체 판결 9인의 다수 의견은 당시 구속영장 없는 체포감금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422조 그리고 제420조 7호 재심사유로서 공소에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사실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여 원심의 재심 개시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반면 조희대 후보자님께서는 소수 의견으로 재심 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유로 뭐라고 들었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 형사소송법 420조 7호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재심 사유로 규정하되 그 증명 방법을 확정 판결만으로 제한하고 있고 판례는 422조에서 정한 확정 판결을 대신하는 증명도 그 직무범의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증거관계에 비추어 봤을 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법원의 사전사후 영장 없이 피고인들을 체포 구속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셨고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서의 내용은 포괄적 추상적인 기술일 뿐 피고인들 및 경찰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불법 체포 구속이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록이 보존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422조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은 저는 과도하게 보수적인 해석이라 봅니다. 여순 사건 1948년입니다. 앞으로도 기록이 완전하지 않은 과거사 문제의 책임을 밝히는 과정에서 피해자 구제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 어떠신가요? 예, 위원님, 제가 사실은 그 유신체제 비상계엄 포고령 위헌 위법 받아서 최초로 판결에 재심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산보도연맹, 포항보도연맹, 청도군 민간희생사건, 제주예비금속사건, 6.25 민간인 특공대 양민학살사건 이 사건 모두를 제가 다 재심 또는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타깝고 그런 과거에 대해서 저도 역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별 법으로 구제해 주는데 저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형사소송법상의 재심 사유가 되려면은 각 피고인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소에 관여한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직무상 범죄 말하자면 불법 연행해서 그 판결을 받았다든지 이런 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증명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판결문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와 같이 법과 원칙을 위반해서 말하자면 어떤 구제해 준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법 자체 그동안 우리 대법원이 제가 조금 더 방금 예.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후보자께서 재심 결정에 그 소수 의견을 낸 사건이 결국 다수 의견에 의해서 재심 결정이 확정됐고 그래서 그 후에 2020년 1월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최종 3심에서도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여기서 그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그 재심 사건 재판에서 그 순천지원 재판장은 아까 그 고 장한봉 씨가 좌익 우익이 아니며 장한봉 씨는 명예로운 철도 공무원으로 기록될 것이다. 70여 년이 지나서야 잘못되었다고 선언하게 되었는데 더 일찍 명예로움을 선언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이어서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걸어야 하는 길이 아직도 멀고도 험난하다. 여순 사건 희생자들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과 같은 고단한 절차를 더는 밟지 않도록 특별법이 제정되어 구제받을 수 있기로 간절히 바란다고 했는데요. 방금 그 특별법에 대한 의견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거사정리법 2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은 이건 약간 다른 사안이지만 진실규명 범위에서 제외하면서도 단서에 의해 과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진실규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저는 이 부분이 후보자님과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일반 형사소송법 규정에만 기댄 재심 절차가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는 이 사건 진행 경과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었다. 이런 의견을 밝혔고 실제로 아까 그 형사소송법 422조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 전 판례에서 그 확정 판결을 대신한 증명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관철하시면서 이 부분을 진실화해법에서 밝히고 있는 그 입법자의 의도를 형사소송법의 조문 해석 문제로 저는 치환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 그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판시까지 다 보시고 나서 그 의견을 다시 한번 좀 바꿔주시면 어떤지. 아까 재심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형사소송법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장완봉 씨는 예를 들면은 그런 증명이 됐다고 치더라도 지금 의원님 말씀이 422명인데 원칙적으로 그 개별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현행범 체포가 돼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다수 의견을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결국 그 정해진 법과 원칙을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구제하기 위해서 남용되기 시작하면 결국 그게 사익이 되면 결국 법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결국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으로 구제해주는 길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무리해가면서까지 이 형사소송법 재심 사유를 이렇게 확장해서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법과 원칙과는 맞지 않는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홍정민 의원이 질의하신 여순 사건 말씀드릴게요. 특별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특별법이 있습니까? 그때 특별법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고 이 구제가 특별법이 됩니까? 여순 관련해서는 특별법이 만들어졌어요. 통과됐어요. 제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던 시절 73년 만에 여순 특별법을 내가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것을 정리하자. 그 당시 여수, 순천, 구례, 곡성 등등 해서 사실은 1만여 명이 죽었어요. 1만여 명이 반란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승만 시절이에요. 이승만은 정말 나쁜 지도자였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 판사님께서 의견을 내셨던 그분의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순천철도국에 근무하던 중 군인들이 찾아와서 현장에 있었던 이유로 체포했다. 그리고 아버지를 포함한 100여 명이 야산에서 총살을 당한 후 장작과 휘발유로 태워졌다.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구속영장도 없이 판결도 제대로 없이 라고 하는 재심의 판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없다는 게 나오지 않았다. 판결문이 없다는 게 제대로 없다. 이래서 이 사람들의 재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하셨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입니까? 구속 영장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 법에 그 구속에 관여한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자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는 증명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야산에서 저렇게 총살을 당했어요. 보세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야산에서 그냥 총살해도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닙니다. 아니죠. 예, 예. 재심은 원래부터 있는 법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시 만든 법입니까? 잘못된 1심, 2심, 3심 판단에 대해서 재심을 다시 국회에서 만든 겁니다. 우리는 재심할 수 있다. 그것도 제가 김신혜 사건이 있을 때 1심, 2심, 3심 판단이 났는데 억울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심할 수 있다. 일반 형사 사건의 사례에도 재심할 수 있다고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오래된 사건 그리고 저렇게 무법천지에서 일어나서 일반 민간인이 만여 명이 죽어간 사건 이런 것들을 볼 때 제가 이제 그동안은 그렇게 판단해 오셨더라도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재심이라고 하는 법도 만들어졌고 이제 여순특별법은 바로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때는 특별법이 없어요. 특별법이요? 법안이 상정되지도 못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때 특별법으로 했어야죠 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변명에 불과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건 가까이 제가 재심으로 다 받아들였다. 잘 하셨어요. 예, 예. 그런 만큼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보다는 향후에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만 네. 고마워요.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아까 법원이 고의로 황운하 의원 사건 뭐 몇몇 사건을 예를 들면서 이런 것을 고의로 지연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답한 적은 없습니다. 예,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확인했어요. 마구잡이로 여기서 하니까 왜 그렇게 재판이 늦어졌냐라고 했더니 엄청난 기록 그리고 1년 동안은 검찰이 수사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검찰이 수사 기록을 제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수사 기록을 왜 제출하지 않았냐 했더니 수사가 아직 안 끝났다며 1월 20일 날 기소했는데 수사가 안 끝났다며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쪽 당사자들이랑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했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어디 편향적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이런 거 구분하면서 이런 것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후보자께서 그리고 뒤에 있는 판사들께서 다 확인하시고 이것이 일부러 판사들이 지연했는지 그랬다면 이쪽 사건 저쪽 사건 관계없이 다 보고 왜 김성교 의원 것도 마찬가지로 3년여 걸렸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요. 그래서 이미 웬만큼 다 맞추고 끝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불공정한 소리 듣지 않게 철저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서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